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그동안 제가 혼자서만 떠들었었는데 혼자서 떠들다 보니까 너니까 하지 이런 시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잘된 분들, 원래부터 잘 먹고 잘 살던 분들이 아니라 좀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잘된 분들 한두 분씩 모셔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시켜드리고 노하우도 같이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었어요. 누굴 좀 섭외할까 하다가 평소에 잘 존경하는 다주리님이라고 모시고 한번 같이 방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지만 고민하고 싶은 다주리입니다. 저는 현재 이직을 3번 한 8년차 직장인이고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영업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주리님 어린 시절을 언뜻 듣긴 했는데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어렵다고는 들었었거든요. 어린 시절이 어떠셨는지. 저도 대표님의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봤는데, 그리고 책도 읽고,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우셨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예전에 그 부동산 청약 이름을 빌려주셨던 이유라고 저는 어렴풋이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제 빌라 지하에 단칸방에 저랑 아버지, 어머니, 제 여동생 이렇게 4명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빌라 지하에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왔고 화장실도 없었기 때문에 저랑 제 동생은 그냥 그 어린이용 그 변기에 볼일을 받고, 어머니 아버지는 다른 어디 상가나 다른 데 화장실을 찾아서 가셨어야 됐고, 샤워하는 공간도 없어서 사실 그냥 그 부엌에 물 나오고 또 호스 있고 밑에 하수구 있는 데서 그냥 샤워도 하고 그랬습니다. 비가 많이 온 어느 날에는 딱 눈을 떴는데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집에. 집에 물이 차 있다고? 네, 그 반지하였기 때문에 그 기생충 보시면은 막 이렇게 물 이렇게 차 있는 집 있잖아요, 반지하.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그 양동이에 물 퍼다 다르고. 물 직접 다 펐어요? 네. 저도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주리님 앞에서는 되게 부유한 환경이었네요. 워낙에 뭐 배고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유통기한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너무 배고파서 집에 있는 빵 하나를 물었어요. 크림빵을 하나 물었는데 딱 물고 나니까 그 크림 안에 막 개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그 개미도 대충 드러내고 저도 아마 먹었겠죠? 그걸 계속 그냥 먹고, 그냥 집 안에 있는 것들은 유통기한을 본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제일 힘들었을 때는 대학 때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의 무게를 느꼈을 때인데요. 제가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힘들면 울고 싶으면 울고 남 탓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20대 때는 대학 다니다가 아버지가 이제 일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나시니까 제가 이제 뭐를 딱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딸로서 내가 돈을 이제 벌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대학교 때 저희 집은 그 단칸방 빌라 지하 살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웠어요. 얼마나 집에 바퀴벌레가 많았냐면, 저희가 먹는 수저 있잖아요. 수저랑 젓가락들 이렇게 씻고 나서 쌓아두잖아요. 그럼 거기 위에 막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녔어요. 원래 대부분 바퀴벌레들은 그냥 불 탁 끼면 샥 숨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았는지 제 캐리어를 열어도 있고 저희 집 수저 위에도 있고, 정말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계속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때 그냥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는 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라는 곳에서 마감까지 하면서 계속 좀 오래 일을 했었었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도서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했었고, 저 그 영상 봤는데 배달 알바 너무 재밌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일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또 돈을 버니까 용돈 조금씩 쓸 수 있어서 좋았고, 그런 경제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 장학금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석 졸업하고, 또 그리고 취업하려면 토익 점수 필요하잖아요. 근데 학원 비싸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조조 토익이라는 책을 빌렸어요. 한 30번 읽으면서 계속 그거를 반복하고 책 한 권 통째로 외우고 이래가지고 토익은 955점으로 점수를 열심히 독하게 공부하면서 돈 독하게 벌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뭐 그때 노하우가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다 해냈죠? 일단은 돈이 없었고요. 돈이 없었고 내가 우리 집을 살려야겠다. 우리 집이 지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위기감을 느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서 저는 이제 돈이 없는데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편의점이나 가장 싼 김밥 한 줄이랑 이 돈 대비 가장 열량 높은 거 사서 이제 먹었는데 혼자 밥 먹는 게 저는 부끄럽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과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나가는데 야, 너 왜 혼자 밥 먹어? 나는 괜찮아. 야, 너 왜 혼자 밥 먹어? 이러니까 제가 그날 너무 창피했나 봐요. 그래서 그 뒤에는 며칠은 그냥 그걸 사가지고 화장실 가서 먹은 적도 있었어요. 이게 좀 지금의 모습과 옛날의 모습이 제가 아는 다주리님을 생각해봤을 때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중간에 어떤 계기에 의해서 좀 크게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결국은 이제 운이 좋게 회사에 취업을 했고 어렸을 때 가난했던 그 돈을 쓰지 못했던 보상 심리 때문에 돈을 벌고 나서 뭐 동생 뭐 유학금에도 조금 보태주고 했지만 어쨌든 돈을 너무 펑펑 썼어요. 회사 다니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났는데 막 통장에 1,500원 있는 거예요. 1,500원이 1,500만 원인 줄 알았어. 1,500원? 내가 돈이 이렇게 없나? 회사 생활을 3년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터닝 포인트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남편을 만났고 그 남편이 닥금스쿨 그 자기혁명 캠프를 추천해줬고 그 닥금스쿨에서 이제 성정길 대표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여기 그 멘토 강의를 했을 때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저 그 멘토링 받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 3가지가 딱 이렇게 연결된 저의 터닝 포인트.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했었고 또 뭐 공무원도 되게 되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적도 있었었고 안정적인 직장 이런 거에 대한 그 갈망이 너무 컸는데 신기하게도 되게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도 회사를 다니고 있긴 했지만 그리고 남편은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을 위해서 내가 월급을 안 받아도 되니까 여기서 일을 배우고 싶다 해서 일을 배우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저를 만날 때는. 남편이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기록하고 꾸준히 하는 거는 잘하고 체력도 좋은데 너무 방향 설정을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닥금스쿨의 자기혁명 캠프를 좀 추천하더라고요. 너의 그 사고를 깰 필요가 있겠다. 그 자기혁명 캠프를 갔었을 때 저는 하루하루와 매주가 되게 저의 망치로 머리를 깨는 느낌이었었는데요. 내가 회사를 다닌다는 그냥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안주하고 있었구나. 여기 이렇게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닥금스쿨에서는 약간 그 큰 저의 틀에 갇혀있던 사고를 깼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당연하죠. 제 인생의 99%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뭘 바꾸자니 뭐 어떻게 바꾸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동기 중에서 무엇이든 잘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그 강의를 모집했었어요. 그때 창업 멘토링은 아니고 그냥 멘토링. 예, 멘토링을 하는데 이제 멘토를 해줄 테니 이제 멘티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해라라고 했고 저는 그래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가 좀 운이 좋게 뽑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받은 영향은 첫 번째는 원하는 거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항상 세우는 걸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지 전략 세우자. 매일 전략 세우라고 하셨어요. 매일. 그 다음날 전략 세워라. 그 다음날 전략. 이걸 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거를 보시고 코칭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영업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영업직을 하신 거는 아니지만 저한테 영업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코칭을 많이 해주셨고 세 번째는 시스템 만드는 거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 시스템이란 매일매일 내가
영업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도록 이 법칙을 정해놓는 거라고 할까요? 그 세 가지 덕분에 제가 갑자기 단시간에 회사 내에서도 되게 성장하고 인정받게. 제가 그때 컨설팅을 해서 잘 아는데 그때 이직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 더 어렸고, 네, 정말 꼬꼬마 신입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적 일할 게 없었죠. 그때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실적이 거의 전무한다시피 하는 상태에서 제가 목표 설정을 1등으로 하게 한 거예요. 1등. 되게 황당했어요. 뭐 컨설팅 뭐 그때 2달 과정이었거든요. 2달 컨설팅을 해서 1등을 한다고 뭐 하는 되게 좀 겉으로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황당해하는 목표 설정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 전략 설정이었던 것 같은데 전략에 대해서 전략 되게 막막하잖아요. 전략이 뭐죠 일단? 전략은 목표를 정했으면 그걸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일종의 방법론 같은 거죠. 네. 네. 지금까지 혹시 영업직을 하면서 잘 나왔던 경험이 있냐라고 저한테 네네. 물어보셨었고, 어떤 소수의 고객에게 집중을 하셨을 때 많은 그런 세일즈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걸로 딱 내가 집중할 고객 5명을 정해라라고 하셔가지고 딱 5명, 그 5명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해, 그리고 고객을 어떻게 감동 주는지, 이게 그 저한테 미션 주실 때 매일매일 매일매일 감동 1개씩 만들기, 이런 미션 주셨었거든요. 일단은 그 사람을 진짜 알고 이해해야 그 사람이 필요한지 뭔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구글이나 네이버에 그 고객에 대해서 다 검색을 해본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할까? 어떤 얘기를 하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때 알려주셨던 게 누구나 사람에게는 인정의 욕구가 있고 감동을 시키려면 그 인정의 욕구를 건드려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의사가 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교수님까지 되셨어요? 라든지, 아니면은 교수님의 이제 아들이나 딸이 있는 거를 안다면 교수님 아들은 교수님 닮아서 공부도 잘하겠어요 뭐 라든지, 네, 그런 팁들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교수님들께 감동을 전하고, 다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라서 네. 막 그 가는 거가 병원에 가는 게 막히다 보니까 뭐 길목에서 어떻게든 지키고 있었던 거, 그리고 비디오를 찍었어요, 집에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영상 편지를 보내고 그러셨어요. 근데 되게 감동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데 나는 1등을 해야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라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서 그렇게 좀 했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조직 내에서 가장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좀 찾아봐라 라고 해서 저는 바로 떠오르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계속 질문을 했어요. 저의 고객 상황을 말해주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계속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질문을 하면 되게 귀찮아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 에이스 같은 선배들은. 네. 또 외부에서 고객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팀 내에서 신뢰를 얻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해주시면서 팀 내에서 하기 싫은 것만 골라서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팀 내에서 정말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거, 진짜 뭐 전문적으로 뭐 짜치는 일이라고 하나요? 그냥 뭐 하기 싫어하는 거 모든 거 솔선수범하고 시간 쓰고 그 노력을 들여야 되고 하는 일 같은 거를 저한테 자원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일 같은 걸 했냐면은, 의학 같은 거는 그 학회 같은 게 외국에서 열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션이 있는데 영어로 듣고서 그거를 요약해서 직원들한테 주면 되게 유용하거든요. 근데 그 영어를 듣고 있는 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어렵고 그거를 한 번 듣고 못 들으니까 다시 또 듣고 내가 해석한 게 맞는지 봐야 돼. 그걸 또 요약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해서 팀원들한테 좀 전달해주고, 또 고객들한테 뭐 해야 되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영업적인 거 이외에 뭐 할당이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고객들의 뭐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은 나랑 이 고객이랑 사이가 멀어질까 봐 좀 사실 꺼려지거든요. 왜냐면 영업만 하고 싶은데, 근데 진짜 이것도 제가 더 많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팀 내에서 되게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그 근황? 네, 회사 내에서 입지가 어떻게 됐는지 근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그 자기소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년차 회사원 지금 행복하고 즐겁게 다니고 있고요. 그때 이후로 그 조직 내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네, 그러면 신입사원 때 좀 시작할 때, 네. 예, 저뭐 닷컴스쿨 들어가고 저한테 멘토링 받고 했을 그 시기에는 본인 실적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을 아마 회사 얘기라 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냥 가장 그냥 되게 건수 그럼? 개수? 뭐 한 100, 200개라고 100, 200개. 그러면 쳤으면은 나중에 그 좀 이제 실적이 네. 좋아졌을 때는 몇 개월 만에 어느 정도 달성을 한 거죠? 그때 한 3, 4개월 만에 이제 뭐 300개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그게 또 더 극적인 대비가 있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에서 저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여가지고 저도 되게 놀랐어요. 이걸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싶었었는데 그때 뭐 목표 정하고 전략 세우고 감동을 주고 네 그런 것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최근에 청약 당첨된 집에서 네, 실거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를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어디죠 일단? 대장동에 있는 네, 대장동. 네. 아파트인데요. 네, 유명한 곳이죠. 제가 그때 청약 점수가 17점이었고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예비번호가 됐다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번호가 심지어 398번 막 이제 400번대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되겠구나라고 전 생각을 하고 거기 그 사람들 어떤지 구경이나 가보자라는 생각에 그냥 구경 가는 마음으로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그 계약금 얼마만 챙겨가지고 이제 갔어요. 저희 양재 쪽에 있었었는데 양재 쪽에 그 견본 주택이 있었었는데 거기로 갔어요. 모델하우스. 네, 모델하우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줄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400번 가까우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줄을 서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제 앞에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그때 같이 갔었었는데 뭐야 나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나까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했는데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공 추첨해가지고 호수 야, 했었죠. 아니, 정말 실화인가 싶었어요. 예비 번호를 398번을 뽑았는데 예비 번호까지 순서가 왔다는 거죠. 398번까지. 예비 번호가 뭐 1000번이든 500번이든 1000번이든 그래도 예비 번호가 떴으면 구경이라도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야, 진짜 대박입니다. 시세 차익이 얼마야? 네.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끝으로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앞으로 살고 싶은 인생의 방향은 내가 좀 선택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만들자. 그 직장을 다니면서 뭐 저도 이런저런 사이드 잡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직장을 다니는 시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좀 더 내 앞으로의 내 사업,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 여기서 책 추천 하나만 해도 되나요? 그럼. 김호님의 그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넘어가고 싶은 사람들, 근데 직장 일은 되게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었고, 저는 그 책을 읽고 되게 몸살이 날 정도로 나라는 사람과 커리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직장과 사업, 내 사업 이런 것들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거기에 연결고리로서 그 책도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주리님을 만난 지 이제 3년째가 된 것 같아요. 네, 2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게 진짜 원석 같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빡센 거 시키는 게 직업이라 네, 정말 빡세게 시키는데 제가 이만큼을 시키면 이만큼을 해내고 그러면 이걸 했어? 이만큼을 시키면 또 이만큼을 해내고 또 이만큼을 시키면 그거를 또 해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만큼을 시키면 나는 이거를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일들을 하면서 이거를 성취해내지 못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일들 다 하면서 이거를 해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거를 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건 수백만 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이유를 딱 하나만 찾아서 이걸 해낸다면 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주리님처럼 네, 큰 성장을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하면 성취를 해낼까 네, 그거를 저희가 전략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을까? 이거 항상 고민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솔직히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산지도 사실 전 잘 몰랐고 이게 좀 기억에 남는 게 대학 다닐 때 수석 졸업하면서 뭐 동생 뭐 용돈 주면서 토익도 955점 나오고 이게 좀 되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주리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네, 보고 그대로 다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